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유산균 광고에 등장하는 헬리코박터균은 많은 분들이 좋은 균이라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위암이라는 주제로 헬리코박터균의 역사와 위암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유럽 암학회 위암 분야 학술회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에 따른 위암의 발생 빈도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저는 동양,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위암 발생 빈도가 서양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서양에서 위암 발생 빈도가 낮은 이유는 동양에 비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률이 낮은 데다가 소금 섭취량이 매우 적은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래 위장은 높은 산도가 유지되어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의 점막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호주의 병리학자 존 로빈 워렌 박사와 내과 의사 베리 마셜 박사입니다. 1979년 워렌 박사는 만성 위염 환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조직 검사 결과 50% 정도의 환자의 위에서, 특히 아랫부분 쪽 유문부에서 조그만 갈매기 모양의 나선형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는 아주 강한 산성인 염산, 즉 폐하가 0.78이 되는 이런 강산이 있으므로 그 속에서 균이 산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워렌 박사는 그 박테리아를 위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추측하고 학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회에서는 거짓말쟁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워렌 박사는 워렌 박사의 이 거짓말을 거짓말이라는 오명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마셜 박사입니다. 워렌 박사의 헬리코박터 필로리균 발견에 관심을 가진 마셜 박사는 1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생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환자에서 이 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 학회에 이를 증명하려고 균을 배양하는 실험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조직에서 균을 분리해서 수없이 배양을 거듭했지만 균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지친 마셜은 박테리아를 키우는 것을 배지라고 하는데 이 배지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둔 채 며칠간 휴가를 떠났다가 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배지에 균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너무 짧은 기간을 관찰한 거죠. 그래서 마샬 박사는 그 2일간 배양해보고 균이 자라지 않으면 실패로 간주하고 배지를 폐기했는데
깜빡 잊고 며칠 휴가를 떠난 사이에 인큐베이터에 넣어둔 배지에서 균이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균이 헬리코박터 필로리 균입니다. 헬리코는 나선형이란 뜻이고 박터는 세균이란 뜻입니다. 필로리는 균이 자라는 장소인 위의 유문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헬리코박터 필로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원인균을 배양해낸 마셜 박사는 이 균을 제거하면 해당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동물 실험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마샬 박사는 동물 생체 실험에 계속 실패하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급기야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했는데요. 마샬은 배양한 많은 헬리코박터균이 가득 찬 컵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일주일 뒤 구토와 함께 심한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마샬 박사는 자신이 가진 여러 항생제를 한꺼번에 먹고 나서야 균이 제거됐는데요. 자기 몸까지 내던진 마샬 박사의 헌신적인 연구 덕에 난치성 질환인 위염과 소화성 궤양이 항생제와 위산 분비 억제제로 치유할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은 소화성 궤양이 있으면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제산제 복용과 함께 제균요법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의학계의 정설이 되었고, 이런 공로로 워렌과 마샬은 2005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에도 헬리코박터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위암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이 속속 발표됐고,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기관은 헬리코박터균을 1급 발암인자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즉, 위암을 일으키는 요인을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점막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표재성 위염을 일으키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짠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면 위 점막이 소실돼서 위축성 위염으로 변합니다. 위축성 위염으로 인해서 위산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위내에 정식된 세균은 섭취한 음식 중의 질산을 나이트로소 아마인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꾸게 됩니다. 니트로소 아마인과 소금, 헬리코박터균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위염을 암으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암 발생 과정 중 질산염이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 아마인으로 바뀌는 과정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비타민 C입니다. 또 베타카로텐, 비타민 A와 E도 발암물질이 점막에서 암으로 변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위암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짜게 먹지 않아야 하고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잔 돌리기와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먹는 식습관, 이런 것은 균 감염 위험을 높이므로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명치에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고 속쓰림, 구토, 몸살 등의 증상이 가볍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복부팽만, 구토, 메스꺼움 증상이 지속되다가 면역 회피를 일으키고 감염이 완전히 형성되면
뭐 위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은 정상으로는 우리가 딱 진단을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진이나 위에 염증이 있거나 궤양이 있으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균이 이 균입니다. 소화불량, 가벼운 소화불량 이런 거에서부터 뭐 표재성 급성 위염, 그 다음에 만성 위염, 진행이 돼서 만성 위축성 위염, 또 위 내지 십이지장 궤양, 즉 아주 진행이 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전염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양에서는 위암의 발생 빈도가 아주 낮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는. 그 이유가 첫째, 짜게 먹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의 소금 섭취량이 대강 10 내지 20g이면 서양 사람은 대개 4 내지 6g 정도 됩니다. 하루 섭취량이. 그래서 소금 섭취량과 위암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빈도인데, 우리나라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대강 한 성인에서 70%, 3분의 2가 감염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서양은 거의 이거보다 훨씬 낮죠. 그 이유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식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찌개를 한꺼번에 놔두고 떠먹고 음식을 같이 먹는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 서양 사람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식사를 못 합니다. 젓가락이 이렇게 입에 갔다가 음식으로 탁 간 그 음식은 같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개인 접시를 쓰자. 즉 뷔페 식사를 아실 겁니다만 뷔페처럼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식사,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의 감염률이 높은 나라는 이게 위암의 발생 빈도가 높고요.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낮은 나라는 위암의 발생 빈도가 낮다. 그걸 봐서 이제 우리가 결국 연구가 계속되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그 발암 물질로 규정하게 된 거죠. 예. 이 헬리코박터균은 조직 검사를 해보면 혈명 밑에서 균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이 균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소 분해 효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그 위안에 있는 강산, 염산, 그죠? 뭐 앵간한 건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서 살려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유래아를, 즉 요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면서 그 강한 위산 속에, 염산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유래아가 분비되기 때문에 이 분해 효소를 검사를 해보면 이 수치가 높으면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 없다 이렇게 진단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서 항원을 검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청에서 항체 검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병원에 가면
내가 있나 없나는 쉽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너무 많은 인구가 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생제를 여러 종류를 섞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 균이 죽기야 하겠지만 그 내성균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항생제 부작용으로 내성균이 발생하게 되면 전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으면서 위나 십이지장에 궤양이 있거나 또 염증이 아주 심한 경우 뭐 이럴 때 제균 치료를 하거든요. 그거는 항생제를 보통 그 2가지 종류 혹은 3가지 종류의 항생제를 섞어서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산 억제제도 같이 투여하고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뭐 감염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해야 될 손 씻기입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뭐든지 우리가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 이제 감염의 거의 대부분 부분이 이렇게 예방이 될 수 있고요. 또 음식 이런 거를 같이 먹지 말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음식을 분리해서 다른 식사라에 혹은 그릇에 들어서 먹는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같으면 술잔 돌리기. 자, 한 잔 먹고 바로 또 권하지 않습니까? 잔을 바로 상대방에게 주면서. 이런 것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식사 습관, 그다음에 손 씻기라든지 개인 위생 이런 게 막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돼 있다고 해서 모두가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이쿠 내가 헬리코박터가 나왔는데 내 위암 아이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리코박터의 감염 빈도가 높은 지역에서 위암의 발생 빈도도 높은 걸로 봐서 이거는 위암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될 수는 있는데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우리나라의 위암이 굉장히 흔하죠.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짜게 먹고 그다음에 자극성이 강한 음식들 많이 먹고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접시를 쓰자. 그다음 술잔 돌리기 하지 말자.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위암은 뭐 짜게 먹지 않고 그다음에 식습관 너무 이렇게 위에 부담이 가는 음식은 위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평생 처리하는 음식의 70, 80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양이 한 50톤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에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부담이 적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적절히 운동하고 발생 위험률을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 위험률을 높이지 않는 거 이거 이제 늘 강조하지만 중요합니다. 대개 뭐 어느 정도 높으냐 뭐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3배에서 한 6배 정도
더 잘 걸리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예, 그 헬리코박터균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염이 돼 있고 아무 증세가 없는 사람은 그냥 정기 검진만 받고 지나시면 됩니다. 지나시고 혹시 소화성 궤양이 있다든지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림프종이 있습니다. 말트 림프종이라는데 말트 림프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건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위험 정도도 심하면 헬리코박터 감염을 치료하고요. 또 그 항생제를 그렇다고 해서 마구 쓰면은 항생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판단해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감염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균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이쿠 내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돼 있으니까 나는 위암 걸리겠네. 예, 위암의 발생 빈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그 내시경을 받아보는 게 좋고요. 위내시경을 받아보다가 이상이 있으면 재균을 해야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검진만 받고 쭉 살아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 전부 다가 헬리코박터균 감염되면 전부가 위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암의 발생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염이 안 되는 게 좋겠죠. 우리가 그 재균요법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재균을 잘 해도 또 다시 감염되는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위암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평소 개인위생 또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